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을 떠난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44,118명이 많았습니다. 인구 순 유출은 월 평균 8,823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간 순 유출은 10만여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주택 문제에 따른 순 유출이 전체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4,283만 원으로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1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꾸준하고 실수요가 서울 외곽의 중저가 단지로 유입되면서 전체 집값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8일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부산 사상구 등 총 1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부산 사상과 강원 영월 등 총괄 사업 관리자형 2곳, 경남 창원, 충남 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이며 13곳의 사업지에 오는 2024년까지 총 2,06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그야말로 고삐 풀린 집값과 전세값의 상승에 서울 주민의 탈서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서운 집값을 피해서 서울을 피한 인구들이요.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고 서울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려볼 수 있는 2기 신도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자리 잡으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매춘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01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바로 유튜브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휴대폰 통해서 간편하게 시청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채널 입장하신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들과 궁금증들도 도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다시금 상승세가 무섭다고들 하는데 자, 오늘 저희가 서울 지역에서 투자 지역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볼 곳 어디일까요? 네,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강남이 될 마포구 대흥동 이렇게 두 가지 지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꾸준한 인기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 보시죠.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가볼 텐데요. 자, 9호선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요, 약 5억 5천만 원에서 7억 9,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삼성동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좀 묶여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주택을 소개해 준다고 하거든요. 자, 입지하고요. 삼성동 쪽의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삼성동입니다. 그만큼 시세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국내 최대의 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우리는 바로 그 개발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3대 사업 중에 이 2개의 사업이 이제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현대 GBC가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올해 6월 30일에 바로
2호선 삼성역과 그리고 9호선 봉은사역을 잇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와 지하화 사업이 착공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수도권 집값을 계속 올리고 있는 GTX 노선들, 신규 역 주변이라든가 원래 예정되어 있는 주변에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GTX가 과연 왜 오를까요? 네, 어디를 가기 위해서? 네, 바로 이 삼성역에 있는 바로 이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 이곳으로 몰려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가장 핵심 지역 바로 이 삼성동 쪽에서 그 효과가 아주 폭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 7층부터 4층까지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집니다. GTX 2개 노선과 그리고 2호선, 9호선, 버스, 택시 모든 도로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들어오는 그런 아주 큰 사업이고요. 지상에는 이렇게 녹지 공간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9호선의 봉은사역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바로 위례 신사선이 착공이 돌입을 합니다.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2027년에 이렇게 바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그 가장 부촌들을 지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위례 신도시부터 신사역까지 현재 1시간 정도 거리라면 바로 이 개통 이후에는 20분으로 크게 단축되면서 지금 영동대로 복합 지하 환승센터와 더불어서 9호선 라인에 아주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9호선 라인에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9호선이 가장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있어서 큰 수혜를 보는 라인이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9호선 봉은사역과 바로 한 정거장에 있는 종합운동장 역시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데요. 여기도 역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잠실 마이스산업단지가 주송이 되는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또 그 아래 위치하고 있는 잠실동, 우성 1, 2, 3차 그리고 아시아선수촌까지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잠실동뿐만이 아니라 삼성동 그리고 대치동, 청담동에 이르는 4개 구역이 작년에 이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상승세가 무섭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원래 신도시 인근 지역에 하는 건데요. 워낙 이 수요가 몰릴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곳에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울 수 있는 분이어야만 되고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의 토지의 지분이 18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늘 부동산에는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결국 주거지역에 18제곱미터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18제곱미터 미만이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좀 기회를 드립니다. 9호선의 삼성중앙역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주택을 먼저 만나볼 수 있겠는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선분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 라인이 가장 핵심 라인이죠. 봉은사역과 삼성역 요 라인. 여기가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지고 GTX 노선들 2개가 모두 환승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봉은사역에 정거장이 생기면서 이제 9호선 라인의 위치를 좀 보시겠는데 이 그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에 대한 개발 사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신분당선이 또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용산과 서울역까지 연장선이 이어지죠. 그래서 직코스로 논스톱으로 우리 강북의 용산과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코스고요. 자, 삼성중앙역 오른쪽으로 한정거장 가시면 분당선을 지납니다. 여기는 역시 현재도 왕십리역과 그리고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교통 환승의 체계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신분당선을 또 타고 내려가면 위례 과천선과 만나는데 과천 쪽에 과천시로 연결되는 그리고 위례 신도시와 연결되는 이런 모든 수도권의 연결 그런 것들이 바로 이곳에 직결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먼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중앙역 주변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요 라인,
요 사각 라인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 전략 사업이 이 사각 스퀘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지역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국제도시, 전 세계인들을 이곳으로 몰려들게 만드는 곳이고요. 자, 강남역 주변에 있는 우리 기존에 있는 테헤란밸리, 여기에는 앞으로 첨단 업무단지가 조성되는 곳입니다. IT로 굉장히 성장한 지역인데 우리나라의 기술 직역적 모든 그 기업들이 이곳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또 자연 환경도 갖추고요. 또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고급 주택 단지가 또 형성이 돼서 이렇게 삼박자가 갖춰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 강남역 일대가 더욱더 지금의 위상보다 더 큰 미래형 복합 도시로 또 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롯데 칠성부지에 들어오는 특별기획구역에 들어오는 그 롯데타운을 비롯해서 이런 랜드마크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첨단 사업을 직결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곳에 먼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맞은편에 위치한 사각 스퀘어에 있는 것이 바로 현대 GBC가 되겠는데요. 삼성동에 위치를 하고 있죠. 여기는 현재 예전에 105층에 가장 큰 그런 원안이 있었지만 사실 현대 쪽에서 50개층 3개동으로 이제 설계안이 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려하실 것이 없는 게 뭐 강남 개발 이익이 앞으로 이제 강북에 쓰여질 수 있는 법안이 7월 13일부터 발효가 되지만 지금 이 현대 GBC로 인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 1조 7천억은 이미 용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삼성 37 마이스 산업단지에 이미 그 수요 지도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착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삼성동의 가치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현대 GBC 같은 경우에는 7년 전에 공시가의 한 5배 정도를 높게 이렇게 매매 거래가 됐기 때문에 한 10조 5,500억 정도를 지불을 했죠. 그래서 저거 뭐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GBC의 가치, 이 주변의 땅값의 가치를 지금 현재 봤을 때 주변에 이제 건물들의 시세를 보면 보통 공시가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GBC가 공시가가 한 5조 8천억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3배, 4배 정도 하시면 땅값이 22조, 2배가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는 삼성동 일대에 지금의 현재 착공에 들어간 이 지금 현대 GBC 주변의 땅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그 주변에 들어가는 땅값의 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여러분께서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현대 GBC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GBC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번에 착공이 들어간 영동대로 지하 복합사업 2개는 착공에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맨 마지막, 자, 종합운동장의 바로 리모델링을 포함한 바로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의 개발 사업은 내년에 이제 착공에 돌입합니다. 우리가 이 마이스 산업단지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건물 몇 개 좀 깨끗하게 지어놓고 교통이 좀 뭐 GTX 들어오네. 뭐 그런데 왜 이렇게 강남의 집값이 비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강남의 집값은요. 이 다른 지역과는 그 기준점이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에 열리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알고 계시죠?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곳이고요. 이곳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만 하고 가지 않습니다. 이곳에 몰려들고 거기에서 소비하는 그 경제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 세계 각
각국에서 지금 이 마이스 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래 그 전략 사업인 첨단 산업, 우리 반도체를 비롯한 강남역 주변의 사업과 이곳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1위 싱가포르, 그다음에 2위 그 벨기에 브뤼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미래를 30년, 50년 우리 미래 세대가 책임질 경제 파급 효과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스케일로 여러분께서 보셔야지만 이 삼성동의 투자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현대차 GBC까지 저희가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투자가 가능한 크기로 만나본다면 주택의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지금 1.5룸과 투룸의 시세입니다. 5억 5천에서 7억 9,5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상가 잡혀 있고요. 임대는 4억 5천에서 6억 4,500 이렇게 예상됩니다. 최근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도 이렇게 잡고 있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실 수 있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가격과도 제가 분명히 그 강남에 특히 이 삼성동에 있는 가격은 다른 지역과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30년, 50년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곳이고요. 자, 영동대로 지하와 착공 그리고 국제비료 복합지구 3대 산업이 이제 내년이면 모두 착공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공되는 시기가 2027년과 8년에 걸쳐서 모두 일어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GTX A 노선과 위례신사선 GTX C 노선의 개통 시기도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리고 거의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서울의 모든 도심에서 이곳에 집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많은 수요가 물려들었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현안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국제기록 복합지구의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큰 바로 입지의 희소성 그리고 입지의 상징성까지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개발들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강남구 삼성동에서 투자 가능한 소형 주택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인데요.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한 번에 이용 가능한 공덕역 부근에서 이번에는 1.5룸 구조의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2,8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저희가 마용성이라고 해서 또 대장 지역으로 묶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자, 마포구인데 대흥동 쪽의 주택이거든요. 위치 확인해 볼까요? 네, 강남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또는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 마포, 특히 이 두 지역이 크게 거론이 되고 있죠. 그 지역에서 오늘 마포의 대흥동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흥동이 다른 용산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공덕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포구에서 가장 큰 업무 단지가 모두 밀집되어 있는 곳은 바로 공덕역 주변입니다. 가장 큰 초고층 건물들과 그리고 이 주변으로 인해서 많은 정비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공덕역 주변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투자자분들이 공덕역 주변의 투자를 상당히 반기셨고 늘 여기에 물건을 찾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좀 더 까다로우신 분들은 자, 강남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마포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자, 여기에는 3대 입지를 모두 그동안 갖췄죠. 마포구에는 업무 단지 그리고
업무단지와 그리고 교통 환경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딱 하나, 바로 학군이죠. 학군의 완성은 학원가입니다. 자, 대치동의 학원가가 지금 대흥동 일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있는 그 현상입니다. 자, 그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네, 바로 이곳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급 주거단지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요들, 교육 수요까지도 같이 이곳에 많이 열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치동 학원가까지 들어오는 바로 그런 현상까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바로 대흥역과 그리고 공덕역을 이루는 바로 이 라인 자체에 이미 초중고의 입시학원들이 다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덕역이 갖고 있는 아주 큰 그 위치 자체가 여기가 바로 용산과 여의도와 상당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용산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용산이 개발할수록 용산에 있는 주변 지역들에 대한 지가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덕역은 또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4개 노선이 지나고 있는 쿼트로폴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신안산선이 2024년에 개통이 되는데요. 이 신안산선이 서남권과의 연결성과 많은 업무단지의 연결성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서울역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망을 획득한다는 겁니다. 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GTX A, B 노선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강남에서 연결되는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수도권에 또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죠. 또 그로 인해서 서울역에 생기는 북부 역세권 개발로 인한 업무단지 그리고 강북의 말스 산업단지라고 부르는 북부 역세권 개발의 착공 시기도 내년으로 도래를 했습니다. 2조 원대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이곳에 또 하나의 아주 획기적인 업무단지가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또 닮아 있죠. 강남의 삼성역과 닮아 있습니다. 11개 노선이 앞으로 조성이 되는데 여기에 복합 환승센터가 다시 한번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환승 구조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서울역이 북부 쪽에서 갖는 관문 역할은 더욱더 지금보다 위상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가현 뉴타운뿐만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 공덕역 주변에 염립, 대흥 5구역 그리고 공덕역 주변에 1구역, 6구역 모두 정비 사업이 진행이 중입니다. 물론 이제 구역 지정이 된 곳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지금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한 4, 5억 정도 이렇게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아직 뜨고 있는 라이징 스타 대흥역 주변의 대흥동의 이 주택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1.5룸입니다. 3억 1,800에서 3억 2,800이고요. 임대가 2억 9천에서 3억 원. 그래서 정말 소액인 3천만 원이 안 되는 2,800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 아래로 투자가 가능한 마포구 대흥동, 저희가 소형 주택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투자 금액 면에서 부담이 좀 덜한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전략 좀 짧게 세워주시죠. 네, 마포구 중에서 가장 핵심 지역 공덕역 주변에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대흥동입니다. 한강도 가깝고 그리고 경의선 숲길도 가깝고 그리고 바로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가 조성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원가가 조성된다는 것은 부동산 입지에서 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세 차익을 안정적이게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공덕역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있죠. 신안산선 연결로 인해서 서울역에 그리고 강남권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주변에 염리동이나 대흥동 일대, 아현동 일대 재개발 추진 지역들에서의 투자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로 들어가시면 그만큼 시세 차익과 그만큼 또 나중에 개발의 또 가능성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인접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5평의 높은 대지 지분, 1.5룸 불량 원룸에 바로 그러한 높은 대지 지분을 갖고 가시면 향후 아주 좋은 투자 판단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기대되는 학원가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구 대흥동에서 1.5룸 주택 만나봤고요. 자, 빠르게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제는요, 서울 빌라 개발의 유망 지역 투자라고 합니다. 02-3553-2668번으로 연락 주신 다음에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지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서울을 좀 벗어나 볼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투자 지역 좀 궁금합니다. 어디 가볼까요? 네,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외곽 지역, 수도권 지역이죠. 남양주시에 위치한 진저읍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전 청약의 열기가 그러한 열풍이 일으켜지는 왕숙지구가 배후 주거지로서 그렇게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에 위치한 역삼동입니다. 역삼동, 강남구 이러한 지역은 이러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이끄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 지역에 속한 지역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권과 강남권 쪽 가보겠습니다. 먼저 자연 환경이 기대되는 경기권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 보시죠. 오늘은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쪽 가보겠습니다. 자, 개통이 예정돼 있는 4호선 진접 광릉숲역에서 차량으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저희요, 상가 주택 유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2억 원에서 43억 원 예상되네요. 네, 서울에서 차량으로 얼마 안 걸리는 지역 저희 조금 나가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자, 여기서 상가 주택이라면 저희가 수익형 부동산의 상가와 주택 함께 있는 유형인 것 같아요. 여기 주변 위치부터 볼까요? 네, 광릉숲역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적 광릉숲역이라고 지금 4호선이 새롭게 올 연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4호선 진접 지역, 생소한 지역에 왜 이렇게 지하철이 들어서느냐, 그러한 점들은 이쪽에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들어설 이렇게 진적 광릉숲역과 또 오남역, 풍양역에도 앞으로 9호선이 또 들어서게 되는데요. 풍양역 같은 경우는 4호선과 9호선이 들어가는 더블 역세권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 진접 2지구라든지 왕숙지구, 이렇게 지금 상주 인구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진접 상권 같은 경우는요, 많은 지금 현재 인구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위쪽으로 지금 현재 부평 상권, 오늘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바로 이렇게 부평 상권인데요. 기존에 있던 이러한 그 기반 인구에 비해서 인구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 세대가 점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상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이렇게 경북대학교와 초중고 또 이렇게 많은 학군들도 잘 포진되어 있으면서 이런 광릉의 테크노밸리와 또 근거기 산업단지, 이런 일자리 단지에서도 많은 이런 배후 일자리가 또 포진이 되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왕숙지구에서 따온 이름이 바로 왕숙천이죠. 왕숙천에 이러한 그 기본적인 휴세권과 또 옆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광릉 수목원, 광릉 수목원에는 주말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또 몰려드는 그러한 또 수목원 지역입니다. 굉장히 또 아름다운 연못과 또 절 같은 것도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주변에 이런 도처의 병원과 이런 생활 인프라가 또 워낙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지금 기존의 부평지구 같은 경우는 동부 센트레빌의 기존 세대가 1900세대가 지금 상주를 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설 2021년 더샵 퍼스트빌과 그리고 서희 스타일스가 총 2022세대가 2200세대가 앞으로 입주할 예정인데 이러한 많은 인구가 이곳에 들어섬으로써 총 410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에 이렇게 상권에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왕숙천과 부평초 또 진적 중에 이런 학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또 인근으로 저층의 주거지대 아직까지도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또 노후주택들이 어떻게 또 재개발될지도 또 그러한 추이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주거지 자체가 또 재개발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 같이 받아볼 수가 있겠죠. 또 주변에 4호선과 또 9호선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여건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로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인구입의 발생으로 미래 가치가 또 우수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참고로 상가주택인데 주인이 거주하지 않을 시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수익률로 또 상승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을 조금만 빠져나가도 공기가 참 맑아지잖아요. 남양주시에서 자연 환경이 쾌적하고 또 수목원이 가까이에 있는 건 물론이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인근에 대단지가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사업성까지 분석을 해봤으니까 저희가 개발 호재 만나보겠습니다. 교통이 더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여기 어떻게 개발이 될까요? 네, 인근 일대에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형 토지에도 한번 관점을 좀 중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토지 자체가 240평에 이르는 그런 대형 토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앞으로 많은 그 상권과 또 유입 인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 굉장히 많이 같이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가 크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주변으로 널린 이런 교통 호재, 4호선과 현재 이제 9호선 앞으로 이곳 풍양역으로 들어오고 진적 광릉 순무역으로도 4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역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왕숙지구와 진접지구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입 인구가 많아진다면 이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교통 여건이 개발이 되겠죠. 지금 또 별내역 같은 경우도 8호선에 들어오고 또 GTX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 중심부로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단축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점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항아리 상권 이러한 점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포진되어 있는 동부 센트레빌 같은 경우에는 1900세대 정도가 지금 인구가 지금 있는데 앞으로 들어서 이런 부평 지구에 또 그 포스트 더샵과 또 서희 힐스테이트 이러한 많은 그런 그 상주 인구가 앞으로 이곳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 둘러싸여 있는 상권 자체가 많은 이러한 인구들이 어디서 딴 데 벗어나지 않고 이 생활권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갇혀 있는 상권이다 해서 항아리 상권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좋은 여건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 같이 누려볼 수 있겠고요. 은퇴하신 분들 지금 현금을 좀 많이 들고는 계시는데 이 돈 어떻게 활용을 할지, 내가 사업을 할까 다른 데 투자를 할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시라면은 이곳에 투자하시면서 내가 거주하면서 상가 월세도 받아보시고 또 그 주택의 월세나 전세금 또한 그렇게 시세 차익까지도 같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물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상권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진접 센트레빌 올해 이제 연말에 또 앞으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 서희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 1월 정도에 또 앞으로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한 기존의 세대 포함해서 총 4,10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에 있는 상권이 이곳 부평 상권이 되겠고요. 또 주변 이런 교통 여건 아까 개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숙지구 한번 살펴볼게요. 왕숙 1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왕숙 2지구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왕숙 2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9호선이 또 들어오고 또 이거 앞으로 9호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이 나가는 점, 그런 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근접지구에 위치한 이러한 풍양역에 4호선과
또 9호선이 들어서기 때문에 강동 지역이나 이렇게 서울 지역으로 굉장히 이동 시간에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 여건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에서 남양주까지 기존 1시간 4분 걸리던 그런 이동 시간들이 앞으로 이런 교통의 여건으로 이동 시간 14분밖에 안 걸린다는 그러한 점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딱 4호선과 아까 말씀드렸던 4호선, 8호선, 9호선 거기에 GTX의 이런 환승이 굉장히 요기하기 때문에 서울로의 이동 시간, 직주 근접성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장점까지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4차 국가 철도망 남양주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같이 노릴 수 있겠고요. 지금 3기 신도시 이제 사전 청약이 7월부터 시작이 되죠. 그중에서 보시면요. 이곳 남양주, 왕숙지구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면적과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그 넓은 면적이 많은 인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 계속 받아본다.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점들은 굉장히 이러한 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게 왕숙지구 개발 수혜가 이곳에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을 받아볼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곳 남양주 진접 지역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 때문이라도 상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항아리 상권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 이후에 노후 준비로도 제격이다라고 하셨는데 상가겸 주택이잖아요.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요? 네,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240평에 이르는 이런 대형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고 이미 상권이 1층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기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월세 수입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42억에서 43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증금 2억 2,100만 원에 월 1,533만 원에 이렇게 월세 수입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계산해보더라도 주인이 거주할 시에 계산해보더라도 한 8%의 수익률이 나오는 그러한 물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 25억에서 26억 정도 보신다면은 내가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 14억 8천만 원, 약 15억 정도의 금액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내가 아까 가진 돈이 15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그 투자처를 잘 어디다 지금 이제 갈팡질팡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처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내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익까지 얻어볼 수 있으면서 건물 관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렇게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희가 상가에서 월세도 받고 나도 직접 살면서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상가 주택이란 유형의 특성상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남양주시 진저읍의 상가 주택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상가이기 때문에요. 주변에 이런 많은 배우 주거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들어서 현재 지금 기존에 살고 계시는 동부 센트레비를 필두로 해서 더샵 퍼스트 시티와 서울 힐스테이트 등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4,100여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임차 수요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겠고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배우 주거지로 인해서 항아리 상권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평 상권의 중심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도처에 이러한 교통 여건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4호선과 8호선, 9호선, 거기에 GTX와 또 47번 국도가 계속해서 확장이 돼가고 있죠. 47번 국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양주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포천 지역까지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의 호재,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높은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의 기대감 그리고 항아리 상권이 조성돼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에서 상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강남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 보시죠. 약 5억 7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이번엔 말이 필요 없는 지역이죠. 강남구에서 역삼동 쪽 가보겠습니다. 직장인들도 많고 그만큼 개발들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역삼동 쪽 어디쯤에인지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지역 이렇게 서울시의
서울특별시의 아파트의 이런 가격 상승분들이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전국에 가장 많은 근로자가 일하는 지역 바로 서울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근로자가 있는 지역 서울에서 또 강남구가 약 95만 명의 인구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탄탄한 일자리 수요가 또 받쳐주는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도처에 널려있는 이런 또 강남권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곳에 또 GBC가 또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약간 넘을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곳에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구하는 일자리가 이곳에 포진되어 있고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인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수도권 1인 가구 변화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나 혼자 사는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 2020년 1인 가구 비중이 32.6%로 계속해서 전체 상승을 하고 있고 전체 가구의 3분의 1 수준을 지금 현재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 2인 가구가 원하는 그러한 소형 평형대의 투룸의 이런 주택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지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강남구 아까 서울시의 이런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끄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점들, 이러한 서초구와 강남구가 이런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단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분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한번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역삼역을 필두로 해서 아래쪽으로는 역삼역, 위쪽으로는 또 9호선인 언주역을 또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 황금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라인으로 볼 수 있겠고 또 2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삼도 테헤란로의 이러한 일자리 수요가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또 뛰어난 지역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으로 이런 수인 분당선과 또 신분당선 계속해서 확장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도 바둑판처럼 포진이 되어 있어서 서울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대중교통의 환경까지 만나볼 수 있겠고요. 주변으로 아까 직주 근접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테헤란로의 벤처산업 벨트의 직주 근접성과 또 보훈사로의 의료 및 관광 산업 벨트 이런 지역의 직주 근접성 굉장히 또 용이하면서 위쪽으로는 이런 노년 신사 또 옆에 있는 또 청담의 이런 상권 또 업무지로의 직주 근접성 굉장히 또 용이합니다. 또 아래쪽으로 R&D 연구 산업 벨트의 이런 직주 근접성 굉장히 용이한데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95만 명의 많은 인구가 일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곳이 완공이 된다면 100만 명을 넘어 120, 130만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큰 개발 호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주택 찾아보고 있습니다. 역삼동인 만큼 주변에 여러 가지 강남의 인프라 누려갈 수 있는 것 확인을 했는데 다 갖춰진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개발이 될까 혹은 가격 상승을 부추길 만한 요소가 있을까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개발 호재는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먼저 만나봐야 될 개발 호재는요. 바로 이게 GBC,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도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면적이 앞으로 개발이 되어집니다. 삼성동 GBC가 들어서는 곳도 포함을 해서 이런 탄천의 수변 공원과 또 잠실 운동장에 이르는 이런 대단지가 대단히 큰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주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고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더 넓은 면적으로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한 점들은 지가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죠. 그만큼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반증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2027년 정도 완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축구장 면적에 11배 면적에 들어서는데 그 안에 중심에 GBC가 들어서게 되죠. 그 안에는 이런 숙박과 업무, 컨벤션, 공연장 등이 조성이 되어지는데 그에 따른 이런 생산 유발 효과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약 4만 명의 이런 고용 창출과 120만 명에 달하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의 중심지가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안에는요. 대표 이런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GBC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내 최고의 높이로 원래 105층에 이렇게 설계로 하게 되었으나 지금 좀 더 현대차 내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고 또
공사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3개층의 동으로 좀 낮게 해가지고 용적률을 좀 낮추는 쪽으로 해서 공사 방향을 좀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50층 3개 동으로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인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게 이러한 점들이 2027년 정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기로 복합지구 들어서는 그러한 준공 일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안에 현대차 15개 계열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 265조 원에 달하고 이러한 122만 명의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들어서는 GBC 이러한 점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는요, 현대차 GBC 건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그 아래쪽으로 또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와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앞쪽에 포진되어 있는 코엑스 지하에 지금 굉장히 이런 상권들과 업무 시설들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도 지금 코엑스 지하와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런 같은 시너지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지하 1, 2층에는 시민을 위한 이런 편의 공간 등이 조성이 되고 또 공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 조성이 되면서 또 버스까지도 쉽게 환승할 수 있는 버스 환승센터가 또 조성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들은요. 앞으로 이곳에 굉장히 많은 지하철이 또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뭐 KTX와 KTX, GTX 이런 위례 신사선 등 계속해서 교통의 여건이 좋아지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영동대로 지하 사업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동대로로 인해서 또 강북 지역과 이동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강북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인구들, 굉장히 유입 인구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 받아볼 수 있겠고 일일 약 63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의 허브로서 변모하는 지역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또 영동대로 복합 환승 도지하로 인해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호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강남역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강남역에 현재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분당선까지 지금 양재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2021년 현재 지금 1단계 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1단계 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고 또 2단계 사업으로서 지금 한남동에 이런 한남 뉴타운으로 지나는 2단계 사업이 용산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연장 사업 때문에 이러한 직주근 접성, 앞으로 들어서 용산의 이런 업무지구로의 직주근 접성도 굉장히 용이하겠고요.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용산을 지나서 서울역, 또 삼성에 이르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신분당선 라인에 그 주변에 이런 또 가격 상승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러한 점들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GTX가 이곳 삼성역으로 다 몰려있는 그러한 점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쪽에서 일산, 파주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런 GTX A 노선과 또 의정부 위쪽에 있는 또 양주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GTX C라인들이 이곳 삼성역, 강남으로 몰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러한 중요한 노선들이 강남, 이런 삼성역에 내려온다는 점 그만큼 입지적으로 이러한 직주근 접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위례 신사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신도시로서 굉장히 좋은 그런 주거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앞으로 위례 신사선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편해지는 그런 요소다. 그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강남구 역삼동에서 저희가 투룸 주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교통 호재, 지금도 충분히 편리하지만 더 편리해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에다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개발될 소식까지 만나봤기 때문에 가격만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지금 시세가 비싸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투룸 주택 가격 한번 만나볼까요? 네, 투룸의 주택 가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매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투룸의 금액대 5억 7천에서 6억 2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강남의 이런 집값 상승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 전세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나가는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전세 금액 5억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대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에서 1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는 분들은요. 대출 예상 금액 3억 2,500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은 실투자 금액 1억 1천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투자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5천만 원대부터 강남구 역삼동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룸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 팀장님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 연락 주신 다음에 팀장님과 무료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